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00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입니다. 네, PPT 자료를 이제까지는 바탕화면을 흰색으로 해서 했는데요. 이 그림책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그래서 바탕색을 진한 색으로 처리해 봤습니다.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입니다. 네, I have a sister. My sister is deaf. 예, 청각 장애 아동인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그림책이죠. 네. 유아 주변에 일어난 일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림책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내게는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은 어떠어떠합니다. 이렇게 서술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이 이제 전반적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스케치한 듯이 예, 연필 그림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동생이 오감각이 완전하지 않고 청각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동생의 장애를 나타내고 있고 그 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또렷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듯이 그래서 흐릿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인공에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는데 피아노 치기, 춤추기, 구르기 등등을 좋아하지만 조심해!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풀밭으로 주인공이랑 같이 나가면 풀밭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동생은 풀밭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 후에 동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 생각에 세상에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친구들이 산다면 일단 말하는 것이 없어지겠죠. 서로가 말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친구들은 주변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여기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흑백 그림으로 돼 있죠. 이 친구가 여동생이겠죠?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여동생이겠죠? 네. 그런데 이게 흑백 그림으로 돼 있고요. 네. 다음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게 속표지인데 여기 흑백 그림이 머리카락 빼고는 좀 흐릿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판권 페이지가 책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여기는 헌사 페이지 누구누구에게 줄리엔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내 동생은 특별하지요. 그런 동생은 그리 흔하지 않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또렷하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 친구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더 흐리게 돼 있죠. 그래서 여동생이 이 동생이 보는 세상에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렷하지 않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림으로는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내 동생은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우릉우릉 울리는 느낌을 좋아하지요. 소리가 아니고 느낌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노래는 못 부른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내 동생은 짝이랑 춤도 출 수 있고 줄 맞춰 걸을 수도 있어요. 깡총 뛰고 뱅글 돌고 뒹굴 구르기를 좋아하고 구름사다리 올라가는 것도 좋아해요. 지금 구름사다리 올라가는 거죠.
네, 나랑 같이 올라갈 때는 나를 쳐다보아요. 나도 내 동생을 쳐다보고요. 그 애는 조심해! 소리를 못 들어요. 하지만 내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흔들흔들 하는 건 볼 수 있어요. 그 애는 웃으면서 뒤로 매달려 흔들거리는 내 다리를 잡아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애는 나랑 같이 집 뒤쪽 풀밭으로 나가는 걸 좋아해요. 오늘 우리는 사슴을 뒤쫓고 있어요. 나는 뒤로 돌아 그 애한테 말을 해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나 입술로요. 그 애는 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밟은 데만 밟으면서 뒤를 따라오지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어내는 사람은 나예요. 풀밭에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보아내는 사람은 내 동생이고요. 내 동생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집에서 입술 잃는 법이랑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내 동생이 하는 말을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언니, 물, 손가락 같은 말들을요. 오늘 내 동생 친구들이 나한테 말했어요. 쟤 파랑이라고 말했어. 나는 내 동생이 그 소리 하는 거 진작에 들었는데 말이에요. 하긴 그 애들은 나처럼 내 동생이랑 5년 동안 함께 산 게 아니니까요. 여기요. 동생이 말하는 글자들은 이렇게 빗겨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파랑하고. 네. 나는 내 동생 마음을 알아요. 내 동생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천천히 말하면서 손을 많이 움직일 때는 더 많이 알아듣지요. 그런데 그 애가 보는 건 내 손가락이랑 입술만이 아니에요. 어제는 내가 선글라스를 썼어요. 아주 큰 안경이었어요. 알은 아주 새까맸고요. 내가 말을 하니까 동생은 안경을 벗게 했어요. 내 갈색 눈이 그 애의 갈색 눈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싶다는 말일까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말일까요? 그래요. 나는 내 말을 알아듣는 동생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젯밤 나는 물었어요. 내 파자마 어디 있니? 동생은 부엌으로 가더니 식탁 위에 과일 그릇에서 바나나를 꺼내왔답니다. 예, 파자마, 바나나 비슷하죠, 입모양이. 내 친구들은 동생 얘기를 물어보곤 해요. 소리를 못 들으면 귀가 아프니? 아니? 하고 나는 대답해요. 귀는 안 아파.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프단다. 내 동생은 나한테 자기 기분을 전할 때 말로는 다 못해요. 어떤 때는 손으로도 말을 다 못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애는 화나거나 행복하거나 슬플 때 얼굴하고 어깨로 말해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할 수 있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 동생 이야기를 해요. 그 애는 가까이에서 개가 짖는 걸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느낌이 안 좋다고 말한다는 걸요. 그 애는 우리 고양이가 무릎에 앉아 있을 때는 언제 골골거리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라디오를 손으로 만져보고는 켜져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요. 네, 2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전화기 벨이 울린다는 것도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도 절대 몰라요. 길거리에서 빈 깡통이 딸그랑 구르는 소리도 절대 못 들어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애는 가끔 한밤중에 사방은 깜깜하고 불은 꺼져 있을 때 울음을 터뜨려요. 어둠 속에서 귀를 막아보면 책상 위의 시계가 똑딱 거리는 소리나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궁금해져요. 이런 게 그 기분일까? 네,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애는 우리 방 창문에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를 절대 못 들어요. 창문 위에 걸려있는 흔들리는 종이 귀엽게 딸랑거리는 소리도 절대 못 들어요. 하지만 폭풍이 불어올 때 갑자기 우르릉 천둥이
천둥 소리가 울려도 바람에 덧문이 덜컹덜컹 흔들려도 내 동생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 애는 쌕쌕 잘도 잔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나고요.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놓고 텔레비전을 본다고요.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인형을 재울 때 자장가 없이 그냥 흔들어 주기만 한다고요. 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손가락으로 말을 하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꺽꺽거린다고요. 하지만 가끔 내 동생은 큰 소리로 울부짖어요. 그러면 엄마는 옆집 사람들이 투덜거릴까봐 걱정을 하세요. 방 저쪽에 있는 내 동생이 나를 보게 하려면 발을 쾅쾅 구르거나 그의 옆으로 가서 팔에 손을 올리든지요. 내 동생을 발 구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손 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손 흔드는 걸 힐끗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등 뒤로 가서 이름을 부르면 그 애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이 책에는 보면은 청각장애 아이는 어떤 생활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는 처음에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에도 내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하고 끝을 맺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생의 오감각이 온전하지 못한 동생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또렷하지 않고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림을 아주 흐리게 그려놨기 때문에 네, 이게 돋보이게 하려고 제가 배경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